예,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군 당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은폐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쟁점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된 것은 역시 경계 실패죠. 해군, 해경, 육군, 삼중 감시망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허위 보고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맞추고 또 틀리게 보고한 부분들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은폐했습니다. 아주 종합 세트로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수리해가지고 하루 만에 해가 들어왔네. 네. 언제부터 기입사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 15일이거든. 어제가 14일. 땀이 밤때 숟갈 어제가 14일이라. 네. 우리는 시간은 몰라도 네. 낮에요, 밤에, 아침에. 밤입니다. 네. 밤은 13일 밤. 네. 어제.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어선 발견된 지점이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삼척항이죠? 저희가 삼척항 인근 방파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그겁니다. 예. 당시 저희가 인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군이 만약 그 어선을 발견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께서 발견을 하셨고 그 시간은 또 오전이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군이 그 장소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 황 소장께 먼저 인근이라고 그러면 조금 죄가 감해질까요? 아니죠. 그 인근이라는 것과 또 방파제 위로 걸어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7일 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15일 날 새벽에 넘어왔지만은 16일 날은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발표한 뒤에 알았고 속초 인근 주민들만 저 말이 떠돌았죠. 그런데 이틀이 경과되었는데 특히 16일 날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과 벙커 회의를 했는데 속초 인근이 아니고 삼척 인근. 예. 벙커 회의를 했는데 그 벙커 회의를 하고도 인근이라도 발표했다는 거. 예. 또 청와대하고도 100% 교감을 했을 겁니다. 청와대 NSC하고도요. 그런데도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그건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권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예. 그다음에 또 더 문제는요. 지역방위사령부가 23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이 처음 접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해경이 출동했을 때 곧바로 해군과 해경을 통괄해서 저기에 대간첩 작전을 하는 지역사령부가 23사단이면 23사단에는 이렇게 연락이 되었어야 되죠. 예.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정권은 지금 방위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군사회담 이후에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경계태세는 잘하고 있다. 특히 서해나 동해에서 평화수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민이냐 어선이냐 복장이냐 태도냐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당당해요. 옷도 반듯하고요. 그래서 다 어민이나 어선이 아니고 어구도 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야지 이틀 만에 돌려보내느냐. 자, 정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를 좀 이렇게 낮추고 또 이렇게 거기에 해안 철책을 갖다가 없애고 경계 병력을 줄이더라도 감시 장비로서 충분하다 했는데 전날 열상 감시 장비를 해가 뜨면서 다 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권이 이야기한 그런 지금 이 휴전선이나
평화수역에서의 경계 완화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 더 이상한 거는 22일 날 새벽에 그 NLL 남방 50km 독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하나 50km나 밑에 내려와 있다가 예. 초계기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전날도 저런 일이 일어나서 그전에도 직전에도 사고가 나 있었으면 그 배에 있는 어부들이 저항하더라도 정부는 강제로 납포를 해서 일단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뒤져서 이게 간첩인지 계속 북한이 어선량 위장해서 저런 간첩단을 경계 태세를 지금 완화한 대한민국의 부분을 실험하려고 내비 보낼 수가 있어요. 위험 부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무전을 하잖아요. 들키고 난 이후에 20일 날. 그러니까 다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밖으로요. 그 사람들도 잡아서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6월 말에 북한과의 지금 트럼프 방안이나 또 모종의 김정은 방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일들이 이런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예. 의도적이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이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보고 부분을 좀 짚어보면은요. 정기남 교수. 네. 국방부가 발표하기 전에 해경 보고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해경 보고하고 다른 내용을 국방부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왜 국방부가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또 나중에 또 전혀 뭐 이렇게 제대로 한참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저는 이제 그게 지금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건데요. 이를테면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뭐 경계 실패하고 허위 보고, 은폐 뭐 축소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 것을 한 거 아니겠느냐. 예. 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낳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 실패, 자 3중 감시망이 제대로 기능을 했던 거냐, 뭐 아니면 군의 기강은 해이해져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위 보고 왜 그러면 17일, 19일 국방부 발표가 중간 발표가 내용이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또 은폐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뭐 국방부 발표도 있었지만 자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는데 방파제였단 말이에요. 또 조업 중인 어민이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예. 산책 나온 주민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또 뭐 표류했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뭔가 엔진을 가동해왔던 목선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목선을 또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통일부에서는. 그랬죠. 자 근데 이미 해군 일함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해? 자, 그 다음에 가장 의혹이 되는 것은, 자, 4명의 선원이 목선을 타고 내려왔어요. 자, 2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타고 있던, 귀순했던 사람은 귀순했고, 예. 2명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예. 또 왜 이렇게 서둘러서 돌려보내 했는지. 그러니까요. 자, 과거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한 5일 정도에 걸치는 합동신문조가 신문을 하고 인도적 조치에 따라서 돌려보낸 경우들은 예. 있었지만 지금처럼 서둘러 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그런 판단을 했던 정무적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고 예. 또 어떤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뭐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요 지금 그 한국당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 자체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열어서 정말 국민적 의혹을 분명히 하는데 좀 들어와 줘야죠. 지금 저렇게 국회를 방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문석 박사 이런 경우에 아예 청와대나 정부가 예. 조금 더 오픈해서 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긴장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네.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밝히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비정상이죠. 그리고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사실상 경계태세가 뚫렸다. 경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뚫렸다 하면 그 이후의 대응을 보다 솔직하게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예.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방파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이야기가 진짜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예. 방파제는요 마을이나 배와 사람이 사는 곳에 방파제가 있는 거지 예. 뚝 떨어진
그 외진대에 방파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방파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삼척 인근 방파제든 삼척에 있는 방파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방파제가 어디에 주로 그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뻔히 거짓말이네. 그리고 또 변명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부 합동조사단보다는 국회의 그 합동조사단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나친 북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북한의 그 고위직 인사들의 예의 없는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지나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따질 건 따지고 하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분리할 줄 알고 지나친 북한에 대한 배려나 긴장관계에 대한 그 의식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크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표가 많이 올라오셨군요. 흥분할 만하죠. 양문석 이사장께서.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삼척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한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을 좀 살펴본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후 7시 35분에 우리 경찰청에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저기 하다가 이렇게 와서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네. 봤어 24시간. 조합장이 좀 앉아. 저도 처음에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정말 8일간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아니 사진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 게 밝혀질 수가 없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린 진실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정말 철저히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제1야당이 와서 진실을 알고자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고자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종희 의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본 것 잘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회에서 더 좀 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뭐 국회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당이 야당이 이제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지난번에 그 고성 산불 예. 보고대회에도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야당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그 방문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준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은 원래 군부대를 방문하려면 규정상은 3일 전에 그 연락을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바로 가서 일터주면 이제 규정 따지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핑계 댈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오면 응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난 17일 날 그 국방일보의 일면에 나왔던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고 대화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일면 머리 기사가 참 다시 떠오르는데요. 예. 이 국군 통수권자의 그 안보관이 아마 이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2013년도인가요? GP의 그 노크 기순이라고 있었죠. 네. 그 북한군이 GP에 와서 문을 두들겨서 와서 이게 귀순을 하는 거구나 알았던 그 노크 기순인데 그 당시에는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즉각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3일이 지나도록 국방부 장관이 사과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보고 나서 이제 뒤늦게 사과를 하고 그것도 언론의 질문도 받지 않고 기자 회견문만 1분 만에 읽어버리고 퇴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냥 뭐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충 뭐 무리 없이 넘어가면은 그냥 되지 이런 아주 안이한 자세들이 있는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정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 안보
자기들이 해야 될 경계라든가 준비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 대화는 정치인들한테 맡겨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가 풀려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두 분 변호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고 오늘 이 정박 귀순 사건이 바로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 대통령부터 모두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본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률가 아닙니까? 네.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 군형법 38조에 보면 예.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이나 통보 또는 보고를 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예.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했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이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거짓 보고하게끔 한 것이 맞다면은 이거를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군형법 적용 대상은 군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니까 국군 통수권자니까.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 주장이 사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잘 검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글쎄요. 예. 아까 우리 그 박정희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2012년도 해상 녹화 네. 기순할 때는 장관이 즉각 잘못을 뉘우치고 뭐 용서를 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정경주 국방부 장관이 좀 약간 제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이 이제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 거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잘못됐다고는 보지만 사실 보세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는 군사건 발생 6일 지날 때까지 은폐했고 사건 발생 8일 후에 보고가 됐잖아요. 예. 게다가 국방부에서도 책임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나왔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목선 귀순이 사실은 더 좀 더 물론 지금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사실은 더 즉각적이고 좀 더 대응을 빨리 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청와대가 그 이러한 식의 그 해경하고 다른 그 축소 보고한 것에 대해서 혹시 묵인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군의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군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2012년에 그와 같은 노크 기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과오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외부의 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은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의 그 군 발표가 왜곡 은폐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지금 군 내부의 그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에서의 어떤 협의, 좋게 말하면 협의이고 외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보고가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고 실제 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아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군형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아까 현장을 목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업으로 보이지 않았고 어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상 정말 귀순을 하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북한에서 그 울릉도를 거쳐서 삼척으로 우리 군이 모르는 어떤 침투로를 개척하려고 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KTX급 속도로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나아가서 남북 관계 경색을 대비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안보가 먼저입니까? 남북 관계가 먼저입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그 2012년에 그때가 대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노크 사건으로 안보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안보를 파탄낸 새누리당에게 강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나를 세웠었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언급이 지금 본연하기 더해서 현 정부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황량수 소장께서 한 말씀. 예. 저게요. 지금 독도를 둘러서 6일간 표류했다라는 말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저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나 옷, 특히 저런 6일간 표류했으면 남자들은 수염이 범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전날 북한의 항을 출발해서 이 동해안을 따라서 그냥 직항으로 내려왔다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이 시기에 왜 북한이 저런 사람들을 남측으로 내려보내는가 이런 부분인데 노크 기순 때는 그걸 갖다가 밝히는데 며칠 시간을 끌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노크 기순했다는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죠. 저반을 했다, 방파제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올라와서 핸드폰 빌려달라 했다. 그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의 문제고요. 국민을 상대로 대북 관계를 고려해서 거짓을 말하고 증거를 갖다가 조속히 인멸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걸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다 봅니다. 예, 정기남 교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번에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 태세 이런 또 예를 들면 또 예상될 수 있는 군 기강의 문제, 기강 회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혹시 허위 보고나 축소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예, 자, 예.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예. 이게 지금 한국당의 이른바 의원들이나 원내대표가 갖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좌파 독재,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뭐 경제폭망 이런 식의 과도한 정치 공세,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 공세로 보는 거예요. 지나친 정치 공세는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이번 문제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국방장관의 어떤 책임이 없었는지 또 군의 어떤 지휘 책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의혹만 있는 걸 가지고 대통령 군형법 위반 혐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막말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 보도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군대 내에서 상당히 그 청와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그 허위 보도가 나온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청와대의 이와 같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데요. 왜냐?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어떻게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 페이스북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폐나 사실 조작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그 청와대의 태도가 정말 얼마나 안일한 것인지 이와 같은 그 국민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어떤 언론 태도입니까? 말씀하시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뭐 짧게 그 얘기 갑시다. 그 얘기 나오는데 목성 관련 은폐 없었다. 은폐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또 청와대 대응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청와대 왜 대응이 SNS에다가 문제가 저렇게 하냐 있었다 말이에요. 어떠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청와대가 실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과 대통령 아무런 어떤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속에서의 군형법 위반 혐의 운운하는 것 자체는 혐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에 나가서 확인해서 법적 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확인 후에 할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는 된다는 거예요. 것을 단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직접적으로 아니지 개입한 않습니까? 흔적도 확인된 사실도 없는데 위반 혐의 고발 운운 이 자체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민정 지금 그 대변인이 본인의 개인 SNS 계정에다가 그렇게 올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국가에 대한 문제를? 자, 고민정 대변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해도 됩니까? 짧게 해주시죠. 앵커를 꿈꾸는 사람들이 앵커 안 거치고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제가 다 눈빛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시비 걸지 마시고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내용이 너무 후끈 달아올라서 약간의 예. 이제 좀 이 컴다운 시키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최 변호사, 지금 우리 정기남 교수가 한 이야기하고 최 변호사 이야기하고 전혀 맥락이 다른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은폐를 했으면 은폐를 했다. 그다음 왜곡을 했으면 왜곡을 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하나도 지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은폐 지시를 하거나 왜곡 지시를 하거나 했다라는 이러한 최소한의 팩트 확인이 있은 이후에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률 검토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그 부분들을 컨트롤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기성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정기남 교수가 하는데 예. 갑자기 지금 최 변은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로 끌고 오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100분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쟁점을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사실관계를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국방부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보도가 난 배경 속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청와대인지 그리고 청와대의 정점은 결국 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이 그 자리에 국방부의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청와대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 양반이 이 내용을 알면서 언론 발표문의 내용 자체에 어떤 영향을 모르고 미쳤는지 이야기했는 청와대가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잠깐만요. 예, 황 소장님 잠깐만요. 저는 처음에 양문석 이사장이 점잖게 이야기해서 좀 정리를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논점을 더 확산을 시켰어요. 자, 정리하십시다. 지금 원래 다루려고 했던 것은 쟁점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문재인 대통령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있는가 이 부분 좀 짚어보는 중이었는데 일단 지금 잘못한 부분들은 다 공감하셨고 다만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는 중에 제기된 부분들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란은 다 짚어본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따져보지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